안녕.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재임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이야. 바로 업적 속에 들어갈게. 첫 번째, 한미 FTA 및 한 EU FTA 발효.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상품과 서비스 등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세금인 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철폐하기도 하는 걸 의미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협상을 시작해 타결되었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추가 협상 타결 후 2012년에 발효되었어. 한미 FTA 시행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 2013년의 기준으로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어. 이후 미국 측이 한국에 한미 FTA 개정 수정을 요청해서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 한 EU FTA는 2011년 발효되었어.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라서 시장 선점 효과도 크게 누릴 수 있었어. 화학 제품 수출도 FTA 발효 전인 2010년 12억 달러에서 지난해 71억 달러로 연평균 20% 가까이 늘었고, 농산물은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크지만 지난해 FTA 발효 전과 비교해서 125%나 증가한 4억 5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큰 변화가 없어. 오히려 EU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크게 증가했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나쁜 것만은 아니야.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보다 잘 팔리려면 따라서 좋은 퀄리티를 지녀야 하잖아.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간 외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진 한국 브랜드들이 많아졌어.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덤으로 얻었고, 두 번째, 평창 올림픽 유치. 2018년에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시기는 2011년 7월이야. 하지만 한 방에 된 건 아니야. 세 번째 도전 만에 겨우 유치에 성공했어.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면서 세계 4대 스포츠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해. 짝짝짝. 세 번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대학교 다니려면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잖아.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고등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어.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거나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 기구야. 물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출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문제도 있어. 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네 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 수출과 수입을 합친 대한민국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어. 세계에서 9번째로 달성한 거야. 특히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계속해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 의미가 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했잖아.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경제 성장률은 6.8%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 또한 2009년 GDP 성장률을 보면 0.8%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금융위기를 잘 이겨냈어. 지금 나온 표를 보면 알 거야. 꽤 잘 방어했지? 다섯 번째, G20 서울 정상회의,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먼저 G20 서울 정상회의는 2010년 개최되었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 특히 G7,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 국가가 아닌 신흥국으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이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한 거라 큰 의의가 있어. 또한 2012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 세계 최대 규모 국제안보회의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어. 이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 없는 세상, 다만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핵 테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열릴 수 있던 걸까? 이 시기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되었고 G20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에 한국에서 개최가 가능했어.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은 국제 안보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미지를 심어줬고, 북한의 비핵화도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어. 성공적으로 개최가 마무리되며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더욱 높아졌지. 여섯 번째, 한미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스와프란 뭘까?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야.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두 개의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하고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해. 한미 통화 스와프는 2008년 10월에 30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이루어졌어. 당시에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는데 이때 환율은 2008년 8월 말 1089원에서 계약 체결 당시인 10월 말 1468원까지 상승했어. 하지만 통화 스와프 체결로 불안감이 감소하고 발표된 당일 원 달러 환율은 177원 폭락하면서 1250원으로 장을 마감했거든. 안정을 되찾은 거야.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도 평가받아. 번외 4대강 사업. 다들 이명박 대통령 하면 4대강 하잖아. 그래서 4대강도 가져와 봤어.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에 시작해서 2012년 중반에 마무리되었어. 정비된 지역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크게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으로 보면 될 것 같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보면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아. 1.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홍수 피해 대책. 2. 수질 개선 및 하천 복원, 생태계 복원. 3.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 여가 문화 수준 향상. 4. 수 공간 정비로 국토 디자인 품격 향상. 5.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홍수 피해 대책을 보면 4대강은 설계 당시에 강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물 그릇을 키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 하지만 정권에 따라 홍수 예방 효과는 정반대 평가를 받아. 박근혜 정부 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했거든. 사실 4대강이 다 지어진 후인 2012년 중반부터는 여름 강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았어. 표를 보면 알 거야. 작년 2020년에야 기록적인 호우가 있었지. 그래서 사실 홍수 예방 효과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볼 수가 없었어. 집중호우는 작년인데 이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거든. 그럼 물 부족은 어땠을까? 2015년 11월 기사야. 가문 대책에 2천억 추가 투입, 4대강 활용,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저수지와 댐에 보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야. 또 다른 기사는 2018년 8월 기사로 4대강은 애물단지, 가뭄 심하자 4대강 물 끌어 쓴다. 차동리 주민 김병헌 씨는 폭염에 비까지 내리지 않는 요즘 금강물이 공급돼 그나마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어. 최근 2021년 6월 기사를 봐볼까? 4대강 개방에도 농사지장 없다더니 피해 호소하자 모르쇠. 4대강 보를 개방하자 농업용수가 부족해졌고 농업용수를 퍼 올리느라 연간 전기료가 10배 치솟았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비용 부담은 농민들의 몫이고 말이야. 공주보 해체 반대투쟁위원회 측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가 보 해체를 막아달라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부탁했다. 가뭄 때는 수문을 닫고 평소에 수문을 열어놓으면 그만이지 아예 해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 그럼 이렇게 푼 물의 수질이 걱정되지 않아? 한때 녹조라떼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 2021년 최근 기사를 보면 4대강 보 개방 후 3년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보여. 환경부에서 공개한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관측한 4대강 보 몇몇의 수질을 보면 BOD와 인함량, TP가 더 나빠진 걸 볼 수 있을 거야. BOD는 높아질수록 수질이 안 좋은 거야. TP 역시 마찬가지고. 역시 클로로필 A도 그렇고 말이야. 사실 녹조 현상 역시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해. 실제로 2012년 8월 기사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현상 놓고 날씨 탓만 하나. 내용을 보면 200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겨울인데도 녹조가 발생해 수도권에서 수돗물 악취 소동이 벌어졌다 라는 기사야. 물의 수질과 녹조 현상은 여러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홍수, 가뭄, 수질 부분을 봤는데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 관리 및 개선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 4대강 사업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다음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업적으로 찾아올게. 그럼 이만.